자, 오늘 부등식과 방정식 나갈 건데 요거 나가기에 앞서서 쌤이 지난 시간에 이제 교재가 조금 뭔가 이렇게 최신 게 아니어서 그런지 빠진 내용이 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개념만 간단히 언급하고 네, 방정식, 부등식 들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식을 쓸 때 x 제곱 플러스 뭐 2x 플러스 3 이렇게 딱 등식이 아닌 그냥 당식을 이렇게 썼을 때 요 식을 우리가 x만 있으니까 x에 대한 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식이 어떤 식이야 라고 하면 x에 대한 식 또는 x에 대한 당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또 이럴 때가 있어요. y는 2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줄 때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y랑 얘랑 뭐 같다라고 표현을 해준 건데 어쨌든 y를 x로 표현을 했지 지금. 그지? 그래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다,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야 너네도 그렇게 쌤이 뭐 설명을 하든 문제에서 지문을 읽든 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을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만 보는 이제 읽는 게 아니라 얘를 이런 꼴로 나타내는 걸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해했지? 그러면 문제에서 이런 걸 줄 때가 있을 거야. y는 2x 플러스 3일 때 x의 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7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거는 이 식에 x만 있게끔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런 조건을 줬으니까 우리는 y랑 얘랑 같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y 대신에 요 녀석을 갖다가 대입을 해줄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3 대입할 때 중요한 건 항상 괄호를 친다는 거지. 그래서 2x 플러스 3 집어넣고 마이너스 7이라고 쓰면 y 대신에 얘가 x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다시 분배 법칙까지 써서 정리를 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얘랑 같은 식이고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했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뭐 2x 뭐 2rh 플러스 3h는 2ar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을 h는 아니다 h 는의 꼴로 써라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h를 다른 식에 대해서 나타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h 는의 꼴로 나타내라 좌변에 h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보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h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 그럼 분배 법칙을 써서 우리가 묶을 수 있어요. h라고. 그러면 얘는 뭘 써야 돼? 2r 플러스 3을 쓰겠지. 이해했지? 분배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얘가 2ar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h 는의 꼴로 나타내려면 h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식을 양변에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럼 나눠주면 얘는 약분이 돼서 1이 될 테니까 h만 남게 될 거고요. 우변은 나눴으니까 분모에 2r 플러스 3이 들어가게 되겠지. 그래서 결과는 2a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h에 대해서 나타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요. 문제 풀면서 나머지는 뭐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이 부분 좀 헷갈릴 수 있어. 문제 막상 풀어보면.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질문을 하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부등식과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등식의 뜻과 성질이 나오는데 부등식의 뜻을 먼저 보면 우리 방정식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방정식을 자기가 알고 있다. 젤리 드릴게요.
몰라 아무도? 아 정말 미치겠다. 개념을 얼마나 대충 하는 거야. 식을 간단히 나타낸 게 방정식이에요? 돌아버리겠다. 우리가 방정식 처음 배울 때 먼저 배우는 게 등식이에요. 등식을 뭘 등식이라고 해? 미지수를 활용하여 등식의 활용을 그 등호가 맞아요.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등호가 있는 식. 근데 보통 이제 미지수가 같이 있죠.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쌤이 x 플러스 4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는 등식이죠? 등호가 있는 식이니까. 이해했지? 그러면 이때 x의 값에 따라서 이 등식이 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등식이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런 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쌤이 숫자를 좀 만져야 되겠다. 상관없구나.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쌤이 x를 이쪽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해주면 x는 몇이 돼요? 7이 되죠? 부호가 안 보였나? 7이 되죠? 이해하셨죠? 이걸 우리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x에다가 7 넣으면 얘네가 어떻게 돼? 같아지는 거야. 여기 11이죠? 14 마이너스 3 하니까 여기도 11이지? 그럼 같아졌지? 그러면 7 넣으면 같은데 내가 6 넣을 수도 있는 거야. 6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몇이야? 10이지. 여기는 9죠? 그럼 같지 않죠? 그러면 내가 x의 값에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등식이 참 또는 성립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거짓이다 라고 할 수도 있네요. 맞죠? 그런 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근데 쌤이 식을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똑같이 미지수도 있고 등호도 있으니까 얘도 등식은 등식이야. 맞지? 근데 내가 x에다 1 넣을 거야. 그럼 얘 몇 돼요? 5 되죠? 여기는 5 되죠. x에다 2 넣으면 7 되고 얘는 7 되죠. 그럼 x의 값에다 내가 뭘 넣든 지금 다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방정식에서는 항등식은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우리는 일단 방정식을 먼저 볼 건데 방정식에서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에서 등식이 성립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뭐라고 했어요, 쌤이?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방정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걸 우리는 뭘 구한다고 해요? 그래요. 근 또는 해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방정식의 해가 뭐야? 라고 하면 조금 전에 쌤이 얘기했던 걸 말해야 되는 거야. 방정식의 해는 뭐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방정식의 해가 뭐야?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것. 이해하셨죠? 그걸 우리는 해를 구한다,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득문득 헷갈리거나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럼 부등식은 뭐냐라고 하냐면 부등식은 그냥 말만 봤을 땐 부가 보통 어떨 때 쓰여요? 안일 부자죠? 한자로 따지면. 그래서 등식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부등식 뭐 이렇게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건 아니지. 이해했지? 요 지금 부등호 들어가면은 크기 비교를 하는 거잖아 사실상. 맞죠? 어쨌든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부등식의 표현이 간단하게 잠깐 나왔는데 우리는 요걸 읽을 때 어떻게 읽었었어요? 요렇게 읽었었어요. 기억나시죠? A가 B보다 크다. 보통 이렇게 읽었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초과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작은 걸 작다라고 얘기하거나 미만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근데 여기에서 요 녀석은 보통 크거나 같다라고만 읽었었죠. 또는 이상이다라고만 읽었었어요. 요렇게 읽은 적이 좀 드물어. 거의 없어. 그래서 요 표현이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고 헷갈리게 하려고. 이해했지? 그러면 작지 않다라고 하면 너네는 반대급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작지 않아? 그럼 크겠네 라고 하겠지만 수학에서는 작지 않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크거나 같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지만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해했지? 자, 그래서 작지 않다라고 요 녀석을 표현할 수도 있고 요 녀석은 A가 B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아셨죠? 그래요. 그래서 부등호를 읽는 방법을 잠깐 봤고 부등식도 그러면 해가 있을 텐데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해와 마찬가지로 그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또는 참이 되도록 하는 그때의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것을 부등식의 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는 게 해를 구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부등식을 푼다는 것도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됐죠? 그래서 너네한테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아, 이 새끼 해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요. 자, 부등식의 성질이 있는데 자, 부등식의 성질은 간단해요. 뭐 여기 3이 있고 2가 있다고 칩시다. 자, 완전 쉬우니까 우리 쭌민이가 대답해 볼까? 누가 더 크죠? 3이 더 크죠?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3 쪽이 벌어져야 되겠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럼 내가 양변에다 똑같이 1을 더할 거야.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어때요? 똑같죠? 계속 왼쪽이 더 크죠? 바뀌지 않아요. 아, 그럼 양쪽이 똑같은 걸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겠네. 당연히 크던 게 더 크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똑같이 1을 뺄 거예요. 준이야? 몇이야? 몇이야? 그럼 누가 더 커? 2가 더 크죠? 그럼 부등호의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그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안 바뀌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맞죠? 자, 그럼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그럼 얘 몇이에요? 얘는? 그럼 계속 크던 게 크다. 그지? 그러니까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나눌 거예요. 이번에는 3으로 나눌 거야. 그럼 좌변 몇이야? 1이죠? 우변은? 그냥 3분의 2죠. 누가 더 커? 1이 더 크지. 그럼 계속 크던 쪽이 크네. 여기까지는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등식의 성질과 같은 거예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계속해서 성립한다라는 게 등식의 성질이었고 부등식도 지금까지 본 거는 다 그대로네. 부등호가 바뀌지 않네. 부등호 관계가 계속해서 똑같이 성립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지?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럼 얘 몇 대요? 마이너스 6이죠. 얘는 몇 대요? 마이너스 4대요. 준이야? 누가 더 커?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지. 음수를 곱하니까 어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 너네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일단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것도 똑같긴 한데 좀 이따 볼 건데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너네가 나중에 계산을 할 때 뭐에 신경을 써야 될까? 음수를 곱하는지 나누는지 또는 양수를 곱하는지 나누는지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 판단을 먼저 해야 돼. 양수면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뀔 거고 음수면 곱하거나 나눌 때 지금처럼 바뀔 테니까. 이해했죠? 그래요. 덧셈 뺄셈은 음수를 더하거나 빼도 안 바뀌어. 곱셈 나눗셈만 바뀌는 거야. 이해했지?
자, 여기 4라고 쓰고 양변을 2로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그럼 얘는 몇 돼요? 마이너스 1 되죠. 얘는 마이너스 2 되죠. 누가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나누는 것도 음수로 나누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됐지?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야 돼? 부등식에서는 양수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양변에 똑같이 해도 안 바뀌는데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는 상황에서만 부동의 방향이 대소관계가 바뀌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쌤이 이렇게 설명해줘도 책은 항상 꼼꼼히 다 정독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쉬운 건 쌤은 그냥 넘어갈게요. 책 꼼꼼히 한 번씩 보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 준이랑 기훈이한테 쌤이 물어볼게. 얘 지금 원래 똑같이 4A랑 2B가 있었어요. 근데 4A가 더 크다라고 했어. 근데 똑같이 3을 더 더했네. 그러면 어디가 더 커?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빼기 5를 했어, 양쪽에. 그럼 누가 더 커요? 왼쪽. 자, 얘는 지금 보시면 얘 4A고 얘 2B지. 그러면 얘는 뭔 짓을 했길래 12A랑 6B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3을 곱했어요. 그럼 여기 3 곱하고 여기 3 곱해도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얘는 2A랑 B가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한 거야? 2를 뺐어요. 그럼 여기 2를 빼 이렇게? 그러면 얘가 돼? 2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2를 양수를 나눴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겠죠. 됐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서 양변에 어떤 짓을 두 번을 한 거야. 두 번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2 더하기 1을 마이너스 2 더하기 1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2를 곱하고 그렇죠.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 플러스 1을 해주면 양변에 이렇게 바뀌죠. 근데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부동의 방향은 이미 어떻게 됐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1을 똑같이 더한다고 한들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또 바뀌진 않지? 바뀐 상태 이대로 남겠지? 이해했지?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됐어. 뭐 한 거야? 마이너스 2를 나누고 1을 더했어요. 1을 뺀 거죠. 뺐어요. 네. 실수 없이 대답해 주면 좋겠어요. 그럼 부동의 방향이 음수로 한번 나누는 경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을 뺀 거니까 그 상태에서 또 바뀌지는 않겠지. 그래서 요렇게 돼요. 아이고. 이해하셨죠? 됐죠? 자, 요런 문제가 이제 처음 너네가 다룰 때 조금 힘들어 하긴 하는데 요거일 때 얘의 범위를 구해야 돼. 지금 A의 범위를 준 거나 마찬가지지. A는 어떻대요? 3보다 작대요. 됐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얘의 범위를 생각할 수 있대. 어떻게 할 거냐면 얘의 좌변이 요 녀석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마이너스 2를 곱해요. 그러면 여기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준이야 이해가지? 그럼 부동의 방향은 왼쪽 오른쪽? 왼쪽이 커지겠죠. 바뀌었을 테니까. 됐지? 자, 요거까지 만들었어. 그럼 양변에 뭐 해주면 돼?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우변이 몇 나와요?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라고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래요.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범위를 또 구한다라고 할 건데, 그럼 얘도 가운데 있는 a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할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야. 몇 대? 플러스 4. 마이너스 2를 곱했어요. 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럼 부동의 방향은 바뀌어요. 여기도 바뀌어요.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 뭐 해줘야 돼? 플러스 1을 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될 거고, 소율아 몇 대죠? 줘봐 안 듣고 있으니까 지금 2 더하기 1도 못해가지고 대답도 못하지. 3이죠? 여기도 1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데, 요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보통 얘를 이쪽에다 쓰고 얘를 이쪽에다 써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3보다 작다, 이렇게 써죠. 보통 왼쪽에 작은 걸 쓰고 오른쪽에 큰 걸 쓴다는 뜻이야. 수직선처럼. 됐지?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요런 걸 x가 되게 할 거래. 그럼 여기 있는 가운데 녀석을 5x 플러스 2였던 거를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눗셈을 해서 x만 남길 거야. 그럼 이번엔 뭐부터 해야 될까? 끼우나 5를 빼야 돼요. 5를 빼요? 그래요. 그러면 5x 마이너스 2에서 5를 플러스 2에서 5를 빼봅시다. 그럼 5x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럼 안 되겠다, 그지? 보여준 거야. 착각할 수도 있지. 뭐 해야 될까? 5를 나눠요? 그래요. 5를 나눌게요, 일단. 그러면 얘에서 똑바로 봐. 어려워, 니네 이거 처음 하면. 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x 되겠죠? 5x를 5로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2를 5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5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양변도 다 똑같이 5로 나눠줘야 되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5분의 8이 될 거고요. 우변은 부동의 방향은 안 바뀌겠지. 양수로 나누고 있으니까 5분의 12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런 다음에 x만 남길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5분의 1을 빼버리면 되죠. 그럼 얘가 없어질 거 아니야. 양변에. 그러면 x만 남고 얘 5분의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0. 저 자식 진짜. 마이너스 5분의 1을 뺐다니까. 마이너스니까 더. 그래요. 그럼 얘는 5분의 1을 뺐으니까 5분의 10이 되겠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지금 뺀 거니까. 됐지? 곱하거나 나눈 게 아니니까. 그럼 얘는 2가 되겠죠. 됐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 분수 계산하려니까 좀 지저분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부터 하냐면 나눗셈부터 해서 얘를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얘부터 없애는 거야. 그럼 양변에 뭘 하면 돼? 2를 먼저 빼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5x가 될 거고요. 우변은 10이 되겠죠. 2를 뺐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얘를 x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5를 나누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더 간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복잡해지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 1차 부등식의 풀이가 있고요.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정리하였을 때 우리 방정식에서도 보통 2x-1은 뭐 x 플러스 3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했었어? 1차 방정식의 꼴이 뭐였어? 꼴 ax 플러스 b는 0 이런 꼴로 놔뒀었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할 때 문자는 좌변으로 숫자는 우변으로, 그래서 x는 4 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했었죠. 맞죠? 부등식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등식이 예를 들어서 ax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너는 이걸 등호로 생각하면 양변에 뭐 할 거야? a로 나누죠. 그래서 x는 a분의 b라고 할 거지. 그럼 부등식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고 부등호만 신경 쓰시면 돼요. 얘가 양수였으면 그대로, 얘가 음수였으면 반대로.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지금처럼 미정계수야. 아직 숫자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어떤 문자로 나왔어. 개수인데. x의 개수인데. 이해했지? 그러면 얘에 대한 뭐부터 확인해야 돼? 부호부터 확인해야 돼. 그래야지 얘를 이렇게 할지 이렇게 그대로 쓸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아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부등식의 풀이는 방정식의 풀이와 똑같이 한다. 근데 음수로 마지막에 곱하거나 나누는 상황이 되면 그때 부등호 방향만 좀 신경을 써주자. 그럼 그걸 신경을 써야 되니까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바로 문제를 풀기 전에 혹시 수직선에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그럼 얘를 수직선에 표현하려면 수직선 그려놓고 눈금을 표시해서 얘를 나타내줘요. 숫자를 써요. 여기가 a면 a를 쓰면 돼. 이해했지? 그래서 눈금에 여기 있는 숫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얘가 지금 x가 어때?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수직선에서 크거나 같은 거는 오른쪽이지? 이해했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 수까지 포함하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얘 등호야 등호. 알았어? 등호가 들어가 있는 녀석이면 얘를 까맣게 칠해주고요. 이걸 원래 초등 때 다 했던 거야. 지금처럼 빵꾸 뻥 뚫려 있으면 아이고 빵꾸 뻥 뚫려 있으면 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수직선에 표현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써놓고 동그라미 색칠해줘서 작은 거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감탄사가 나오면 좀 창피한데? 초딩 때 이렇게 했었죠 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부등식을 풀고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라 라고 했으니까 얘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 2를 더한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우리 방정식에서 이항이라는 것까지 배웠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넘긴다 라고 생각해줘도 되죠? 그럼 넘기면 x 오른쪽은 5가 되지.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됐나요? 음수로 곱하거나 나눈 게 아니니까 안 바뀌어. 됐지? 자, 요 녀석은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x는 몇이에요? 2가 되겠죠?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죠. 음수로 곱하거나 나눈 게 아닌데? 이항은 곱하거나 나누는 게 아니야. 이항은. 이해했지? 복수한 거야? 소심하게? 자, 그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양변에 뭐 해요, 요번에? 준이야, 양변에 뭐 해야 돼? x의 개수를 없애려면. 그래서 좌변이 x만 되게 하려면, x가 되게 하려면 3으로 3분의 1을 아니야,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야 돼. 뭐 하면 돼? 이항 아니야. 3을 곱해야죠. 그래야 이렇게 약분돼서 1이 되니까 1 곱하기 x는 x가 되겠지. 그럼 우변도 똑같이 곱하니까 3이 될 거고 부등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요.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준이야.
방정식 풀 때 얘 2차 아니 1차 항의 개수로 양변을 어떻게 해? 나눠야지. 얘는 곱해진 상황이니까 나눠야 되죠. 이해했어? 안 갔어? 그래요.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눴어.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1이 되겠지? 그러면 좌변은 x만 남겠죠? 우변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방금 한 짓은 음수로 양변을 나눈 거지.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됐습니까? 저 뒤늦은 탄성. 자, 그래서 수직선 위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예제 8번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이 녀석 풀어볼게요. 자, 얘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이 항은 덧셈 뺄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넘기시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면 일단 8x에다가 얘가 플러스 2x로 올 거니까 10x가 될 거고요. 6을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양변을 양수인 10으로 나눌 거니까 x 그리고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너네가 되게 헷갈려하는 게 요게 음수가 붙어 있으면 뭔가 되게 헷갈려해. 자, 잠깐만 얘들아. 자, 요 녀석 보시면 얘를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돼야 되잖아.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음수로 나눠야 되잖아. 양변을. 그러니까 얘를 그냥 넘기세요. 이해하셨죠? 그럼 넘기면 몇 x? 2x. 그러면 여기 있는 2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8. 부등호의 방향은 이 항만 했으니까 안 바뀌죠. 그리고 양변에 어떻게 해요? 2로 나눠야지. 마이너스 아니죠 지금. 얘가 2인데 왜 마이너스로 나눠? 이해했어? 그럼 양변에 2로 나누면 얘는 약분돼서 1, 2 될 거고 얘는 약분돼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보통 문자를 우리가 좌변에다 쓰니까 다시 써주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쓰셔야죠. 됐죠? 자, 요게 아까 쌤이 말한 건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있다고, 식이. 그러면 x의 개수가 a-2라고 생각을 해야 돼. 맞죠?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없고 이렇게 문자가 있는 문자나 식이 올 때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개수 위치에. 됐어? 그럼 어쨌든 이 부등식을 풀려면 니네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개수로 나눠야 되죠. 그죠? 그럼 개수로 나누면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은 어떻게 해야 돼? a-2분의 a-2가 되겠죠. 요거를 얘로 나눴으니까 분모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됐지? 그럼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 약분되겠죠?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약분돼서 1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이때 중요한 건 얘가 양변에 나눴는데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몰라. 그거를 혀가 꼬였어. 그거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a-2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양변에 나눠서 이렇게 된 상황이지. 우리 부등호의 방향만 따져주면 되죠. 그죠?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이해했지? 양순이었으니까 지금 나눈 게. 그러면 얘는 요거를 우변으로 좀 넘겨서 a가 2보다 클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a-2가 0보다 작을 때를 볼 거예요. 됐어? 그럼 얘 음수지 지금? 그럼 양변을 음수로 나눴단 소리지?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어때야 돼? 바뀌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a-2가 0이야. 됐어? 그러면 지금 요 식이 어떻게 써지냐면 0 곱하기 x 0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a-2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x에다가 뭘 넣든 좌변이 뭐가 나와? 0 나오죠. 우변이 뭐가 나와? 0 나오죠. 근데 지금 부등호 관계가 성립해야지 그걸 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부등호 관계가 성립해요 지금? 좌변이 더 커? 아니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때는 x에다 뭘 넣어도 같기만 하지 얘가 더 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이 부등호 관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잖아. 뭘 넣어도.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마지막 지금 경우에 대해서 여기에 등호가 있었어. 그럼 x에다 뭘 넣든 얘는 0,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x에다 뭘 넣든 얘는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성립하는 거예요. 같아도 된다라고 등호까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같죠? 그럼 x에다 뭘 넣든 같은 경우가 나오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셔야 돼요. 됐어요? 기운이 어려운 것 같은데? 갑자기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인데? 그래요. 자, 복잡한 일자 부등식은 어떻게 풀까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한 5분에서 10분 안에 끝낼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도 복잡하다라고 해서 나오는 방정식이 있었는데 그 방정식의 꼴을 보시면 괄호가 있거나 개수가 소수이거나 개수가 분수이거나 아니면 어떤 비례식의 형태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복잡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나오면 괄호가 있는 건 괄호를 풀어서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어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였고 개수가 소수나 분수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줬어요? 개수가 뭐가 되게 해줘? 모두 자연수가 될 수는 없어요. 음수일 수도 있어서 정수가 되게 해줬죠. 그럼 정수가 되게 어떻게 했었어?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해했죠? 그래서 문제 예제를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요 녀석 풀어보면 얘 지금 분배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우리 준이가 해볼까? 자, 얘 먼저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6x 12 그리고 우변은 3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9하니까 마이너스 3에 플러스 9 해줬다고요. 이렇게. 그럼 플러스 6이죠. 그럼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요번에는 뭐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 게 양수가 되겠지만 너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쌤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 3x를 좌변으로 넘겼어요. 준이야? 마이너스 9x죠. 곱한 게 아니니까. 덧셈 뺄셈 한 거니까 x는 그대로 써야지. 됐지? 마이너스 11을 우변으로 넘기면 얘랑 계산해서 그럼 18이에요. 됐지? 부등의 방향은 이항만 했으니까 안 바뀌었을 거고 양변을 어떻게 해야 돼? 9로 마이너스 9로 나누죠. 그럼 얘는 x가 될 거고 얘를 마이너스 9로 나눴으니까 부등의 방향은 바뀌죠? 음수로 나눴으니까. 이해했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마지막에 양 음수로 나눴냐 곱했냐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셨죠? 자, 개수가 이렇게 소수인 경우가 나오면 양변에 적당한 수를 10의 거듭제곱을 적당히 곱해서 다 정수가 되게 해줄 거야. 그럼 여기에다 준이야 몇 곱해야지 얘네가 다 정수로 바뀔까? 네. 항상 생각하고 대답해 버릇 하세요. 몇 곱해야 돼요? 100이에요. 그럼 얘 100 곱하면 몇이야? 58. 그 다음은 마이너스? 아니에요. 20x까지 얘기하셔야죠. 여기 100 곱하면 100 곱하면 10이 되겠죠? 부동의 방향은 이 상태일 거고요. 이번엔 얘를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럼 몇이에요? 24x죠.
얘를 좌변으로 넘겼어요. 58에다가 얘 넘어오면 48이죠. 부동의 방향은 아직 안 바뀌죠. 됐죠? 마지막에 24로 나눌 거니까 x는 여기가 2가 되겠죠. 부동의 방향은 양수로 나눴으니까 안 바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준이 잘 따라오고 있어. 좋아. 자, 조금씩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이제 잘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좀 이해를 잘하는 것 같아. 자, 요것만 볼게요. 자, 준이야, 요번에는 몇을 곱하면 될까, 양변에? 그래야 얘네가 뭔가 약분이 돼서 사라질까? 둘 다 없애버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양변에 몇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 6과 4의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몇이야? 에이, 최소 공배수는 24가 아니죠. 몇이에요? 12죠. 그럼 양변에 12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12를 분배해서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 분배해주면 약분돼서 몇이에요? 3x라고 쓰시면 안 돼요. 3하고 분자가 남은 거잖아 지금. 분수에서. 그럼 분자를 그대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괄호에서. 꼭 까먹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얘를 또 여기다 곱했어. 그러면 이렇게 또 약분 되겠죠? 그럼 얘 몇 나와요? 2 나오죠? 그럼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쓰고 약분돼서 나온 숫자 2 쓰고 괄호해서 분자를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거 한 번에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꼭 요 과정 거쳐서 계산해. 준민이는 생략하고 계산해. 알았니? 다 쓰지마 니는. 암산 연락에 하세요. 자, 그리고 우변도 똑같이 12를 곱하니까 이렇게 됐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가 있는 부등식의 형태가 된 거니까 분배를 하셔야 되겠죠? 몇이야? 3x 플러스 몇? 에이, 곱했잖아. 9예요. 마이너스? 맞아요. 됐죠? 그럼 얘랑 계산하면 기훈이도 같이 풀고 싶은가 봐. 계속 대답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혼자 막 대답해. 자, 얘 더하면? 아니, 더하면 일단 순서대로 하는 거야. 더하면? 넘기면? 계산해서? 11이라며. 그럼 여기에서 11을 뺄 거 아니니? 1이죠? 부동의 방향 안 바뀌죠? 자, 우리는 x는이 되게 할 거니까 양변에 몇 나눠요? 마이너스 1을 나누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부동의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1을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맞지? 됐지? 왜 막판에 헷갈려? 풀면서 질문하세요. 준이 목소리 웃기지? 준이? 터프해서 그래.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쌤이 다음 시간에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